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입니다. 어제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고 국제 유가와 영국 경제의 변화, 인도의 구조적 부상, 미국 시장의 리스크, 한국 시장의 수급과 환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비 기업 문제를 충분히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얘기 반복을 줄이고 새로운 포인트를 더 얹겠습니다. 세계는 저성장과 제한적 통화 완화라는 상수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수 위에 세 가지가 얹힙니다. 첫째,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티는 이유와 파급 효과. 둘째, 영국의 노동시장 약화와 영란은행의 스탠스 변화. 셋째, 인도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를 축으로 실물과 디지털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구조적 승자라는 점입니다. 이틀 위에서 미국과 한국을 다시 보겠습니다. 국제 육아부터 시작하죠. 요즘 육아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단기 테크니컬 이슈 말고 구조적으로 왜 버틴다고 보십니까? 세 층입니다. 첫째, 수요 측입니다. 운송과 석유화학의 구조적 수요가 아직 견조합니다. 항공 수요 정상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신흥국 차량 보급도 진행 중입니다. 전기차 침투가 빨라졌지만 상용차와 항공, 해운의 전환 속도는 느립니다. 둘째, 공급 측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생산 차질 프리미엄을 만듭니다. 감산 협조가 유지되면 가격 하방이 제한됩니다. 셋째, 전환 비용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저장 설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전력망 보강과 기저부하 확충이 병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체력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됩니다. 이 조합은 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듭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하 속도를 늦출 이유가 생깁니다. 육아와 함께 환율도 중요합니다. 최근 엔화 약세가 다시 심해졌고 원화도 덩달아 흔들립니다. 어떤 경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줍니까? 첫 단계는 수입물가 상승입니다. 원유, 가스, 곡물, 사료, 산업용 소재까지 환율 민감 품목이 넓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경로입니다. 환율 약세가 길어지면 가격 전가가 누적되고 임금 협상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통화 정책 제약입니다. 환율이 약한데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일 때 해외 투자자는 한국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불리하게 움직이면 실물과 금융 양쪽에서 긴장이 커집니다. 유럽 쪽에서는 영국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업률이 오르면서 영란은행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국은 세 가지 축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노동시장입니다. 실업률이 5% 근처로 올라왔고 임금 상승률도 고점에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수급 왜곡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고용시장의 과열 신호는 약해졌습니다. 둘째, 물가 경로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기여도가 내려오면서 헤드라인은 진정됐지만 서비스 물가는 끈질깁니다. 셋째, 정책 반응입니다. 영란은행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속도와 폭을 제한하려 합니다. 영국은 재정 여력과 성장 잠재력이 동시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약세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한국과 유럽 전반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역외에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 원화와 유로가 동시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도로 넘어가 보죠. 인도를 단순 소비 시장이나 아웃소싱 거점이 아니라 인공지능 인프라의 허브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인도의 강점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디지털 공공재입니다. 전자신원 인증, 통합 결제 인프라 같은 국가 플랫폼이 깔려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죠. 둘째, 인력 풀입니다. 영어 기반의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 풀이 이미 세계 최대급입니다. 셋째, 인프라 투자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반도체, 서버 기업이 인도 현지의 데이터 센터와 연구 개발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냉각, 부지 조달 같은 병목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넷째, 지정학적 포지셔닝입니다.
미국과의 정렬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로의 확장 거점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하면 인도는 데이터의 생산과 저장, 처리, 서비스 상용화가 한 나라 안에서 순환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도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배경도 같은 설명으로 연결되나요? 맞습니다. 비용이 싸서가 아니라 수익 모델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법과 규제가 예측 가능하고 내수와 주변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 서버와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같은 생태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 상장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전력 인프라, 데이터 규범, 토지와 환경 인허가, 주정부별 정책 차이 같은 실행 리스크는 남습니다. 그래서 인도 관련 스토리는 한 줄로 낙관하거나 비관할 수 없습니다. 계약과 투자, 매출과 현금 흐름이 실제로 잡히는지 분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죠. 셧다운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과 부채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인공지능 대형주의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오늘은 어떤 관점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첫째, 가격의 전제입니다. 인공지능 대형주의 멀티플은 미국 내수만이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 중동, 유럽까지의 확장과 규제 통과를 전제합니다. 이 전제가 유지되면 밸류에이션은 방어되지만 하나라도 흔들리면 압축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둘째, 리스크의 위치입니다. 재정 적자와 부채 상환 비용은 낮아지지 않았고 정치 캘린더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백이 끝나면 물가와 고용 지표가 방향을 정합니다. 요약하면 논리적으로는 선택적 베타 노출과 종목 선별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변동성 상승 구간의 포지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입니다. 지수는 반등했지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들쑥날쑥합니다. 원화도 약하고 섹터 회전 속도도 빠릅니다. 오늘은 어떤 확인 포인트가 필요합니까? 첫째, 반도체와 네트워크 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위치입니다. 인도와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실제 수주와 출하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환율과 수급의 동조화입니다. 원화가 약할 때 외국인 현금 흐름은 빨리 바뀝니다. 셋째, 내수와 서비스의 펀더멘털입니다. 임금, 임대료, 부채 상환이 내수의 회복을 제약하면 지수의 상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레버리지 관리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차입을 줄이고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단기 급등락에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좀비 기업입니다. 정의부터 다시 간단히 짚고 오늘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정리는 이렇습니다. 이 자보상 배율이 오랜 기간 일보다 작은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을 흔히 좀비 기업이라 부릅니다. 보통 이 상태가 연속 2년에서 3년 이상 이어지면 구조적 문제로 봅니다. 은행이 부실 인정을 늦추고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춰 요양시키는 관행이 누적되면 숫자가 체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잠식되는 혼잡 효과가 발생합니다. 산업 차원의 총 요소 생산성이 떨어지고 혁신과 창업이 위축됩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세 갈래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팬데믹 구간의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가 생존 시간을 늘렸습니다.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 해도 팬데믹만큼의 완화를 반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경쟁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같은 신규 투자가 본격화되면 자금은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좀비 기업이 많으면 금융기관의 위험 여력이 잠식되어 재배분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충격의 문제입니다. 한국처럼 수출과 환율에 민감한 경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취약 기업군이 먼저 흔들립니다. 채권 시장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연쇄적인 투자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증 근거를 들어보죠. 청취자분들이 추상적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일본의 장기 침체를 분석한 고전 연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 연장이 구조 조정을 늦추고 정상기업의 성장 여력을 훼손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연속 연구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낮은 금리의 장기 지속이 정비 기업 비중을 높이고 산업 생산성을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후속 연구는 좀비 기업의 생애 주기를 추적하며 호황기에 줄어든 듯 보이다가 정책과 금융 여건에 따라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금융안정 보고서들 역시 한계 기업이 성장률을 유의하게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핵심은 이 문제가 데이터로 반복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용과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단칼에 정리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절차의 순서와 속도가 중요합니다. 첫째, 분류를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이 자보상 배율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영업 현금 흐름, 단기 차익 의존도, 매출 채권 회전, 설비 투자율, 연구 개발 비중을 묶은 다차원 스코어를 써야 합니다. 둘째, 은행의 손실 인식과 충당금 규칙을 경기 대칭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호황기의 위험을 억제하고 불황기에 회생 가능 기업을 선별해 신속히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회생이 아닌 퇴출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 자원 묶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 정책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공통 기반의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력망,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산업용 클라우드, 보안, 자동화 같은 기반 투자를 통해 생산성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섯째, 노동 이동 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재교육과 전직 지원 없이는 퇴출 정책이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현실적일까요? 기업 재무를 깊게 들여다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5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 최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은 경계하십시오. 일시적 적자와 구조적 취약을 구분하되 연속성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배당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기업은 의사결정의 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 차익 비중이 높고 만기 집중도가 큰 기업은 금리와 환율 변동에 취약합니다. 넷째, 동종 산업 대비 연구 개발과 자동화 투자가 낮은 기업은 기술 변화에 뒤처질 위험이 큽니다. 다섯째, 수주 공시와 보도 자료의 서사를 재무제표와 현금 수치로 검증하십시오.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토리일 뿐입니다. 결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죠. 유가와 환율이 금융 조건을 조이고 영국은 완화를 시사하지만 제한이 크며 인도는 인공지능 시대의 실물과 디지털을 동시에 흡수하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대형주는 이 전제를 가격에 반영한 상태고 한국은 공급망의 핵심이면서 레버리지 조정의 첫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 구조에서 좀비 기업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야 다음 사이클에서 한국이 과실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청취자에게 있습니다. 내일도 최신 데이터와 함께 구조의 변화를 점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